안녕하세요. 잔잘한 경제TV의 잔입니다. 10월 9일 2020년 금요일 10월 둘째 주 원유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후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후원 정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의 키포인트입니다. 한 달 WTI 브렌트 내추럴 가스 그 가격 변동폭인데요. 우선 간단하게 WTI 같은 경우는 36불 중반에서 지지선을 얻었고요. 41불 50에 저항선을 가졌습니다. 노동절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고 그러다가 또 서서히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또 하락을 했고요. 결국은 원유 수요에 대한 회복이 어둡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조금하게 올라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체 에너지 시장의 과잉 공급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브렌트유를 보면 브렌트유는 현재 많게는 4불, 적게는 한 2불 정도의 그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브렌트를 보시는 게 현재 원유 시장의 가격 변동을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같은 상황으로 반등, 하락 이렇게 했다가 이번 주는 반등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반등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물적인 이유보다는 심리적인 이유가 큽니다. 뒤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바이러스 입원 상황도 있고 회복 상황도 있고 리비아 노르웨이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는 재고치가 가장 높고 생산량이 가장 많은 9월 달 중순 정도에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을 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거 같은 경우는 댓글에서 누가 달아주셨는데요. 구독자분께서 매월 매월이 교체되면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고요. 근데 저는 이 단순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차트 외에도 다른 정보를 보기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궁금하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현재 요거 같은 경우는 퓨처 선물 차트고요. 지금 계약 가격은 3개월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하락했다 다시 상승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5일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제 5일 차트에 설명을 해드려야죠. 이게 목요일이죠. 그리고 이게 지난주 금요일인데 트럼프가 입원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래서 가격이 하락을 하죠. 근데 그건 심리적인 요소고 실업자 숫자와 경기 부양책 그 모든 게 예상대로 통과가 되지 않았고 또 실업자 수 같은 경우는 의외로 또 저조하기 때문에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불안감 그리고 대규모 대량 해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방이었고요. 리비아도 작용을 했고 하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상승을 합니다. 노르웨이 그 임금 노사 타결이 진동 중이다.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트럼프가 빠르게 회복하고 퇴원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오펙에서도
픽 오일은 픽 오일 디맨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표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데 금요일 미국 시간으로는 저녁이죠. 저녁 오후 늦게 노르웨이 임금 협상이 타결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약 1불 정도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내추럴 가스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이번 주죠. 하락하고 또 상승을 하고 지난주에 비해서 상승장으로 마감을 합니다.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걸 실물 관점에서 보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냥 저는 횡보라고 생각합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멕시코만에 92%의 조업이 중단되었고 그는 15년 만에 처음이다. 그런 요소도 있겠죠. 예, 가솔린입니다. 가솔린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1불 10센트 정도, 1불 24센트 정도에서 한 달 동안 움직였고요. 노동절 이후 하락을 하다 9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가격이 1불 15센트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유 공장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지금 거의 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것도 다른 에너지 선물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난방유 같은 경우는 워낙 마진이 적기 때문에 그냥 보시기 천연가스랑 같이 함께 보조적인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심리적 요소와 실물 경제 지금 이번 주 동안 트럼프의 퇴원 소식으로 상승, 이번 소식으로 하락, 부양책 협상 파기 하락,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뉴욕 학교가 휴교를 했고 확진자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상황 외에 인도 상황을 얘기하자면 약 700만 명에서 800만 명이 지금 확진자로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뉴욕 학교 휴교 이상으로 EU 국가들의 외출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해외여행이 회복이 늦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1조 8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거 이후까지 없다 라는 분위기가 큽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말을 했고 트럼프가 딜을 거절했다. 낸시가 거절했다. 낸시는 민주당의 최고 의원이죠. 협상 대표인데 서로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우디가 요즘 죄송합니다. 사우디가
픽 오일 디맨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인도, 중국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생활 수준이 향상하기 때문에 원유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다. 2050년까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2040년도 있고요. 이건 어떤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켜봐야죠, 저희는. 그리고 현재 세계적으로 5년 평균 이상의 원유, 천연가스, 정유 제품, 기타 화학 제품들이 있고요. 이는 세계적으로 2억 배럴 이상의 재고가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세계적으로 얼마 정도의 재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미국만 따지면 5억 배럴 정도 있죠. 근데 지금 2억 배럴 정도 이상을 재고가 있다고 보면 지금 거의 그 초과되는 2억 배럴 중에 상당수는 최소 1억 배럴 이상은 재고의 1억 배럴 이상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미국 노동시장 대량 감원, 저번 영상에서 제가 10만 명 정도 감원을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어라인, 에너지 회사, 기타, 디즈니를 합쳐서요. 보잉도. 근데 앞으로도 계속 실업 상황이 악화될 상황입니다. 뒤에서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허리케인 멕시코만 조업 중단. 요거는 다 일시적입니다. 현재 일시적인 상황. 지금 일시적인 상황이 4개나 되는데 여기는 구조적인 거고요. 여기도 일시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구조적인 상황보단 일시적, 심리적,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움직였습니다. 만약에 허리케인이 사라지고 그리고 트럼프 코로나 감염 회복 소식이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에너지 선물 가격은 하락으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예, 원유 관련 지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WTI 재고는 약 50만 배럴 감소했고요. 예상치보다는 적게 감소를 했습니다. 실제는 액추얼이라고 하고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대치, 그리고 총 재고는 여전히 5억 배럴에 가깝지만 4억 9,290만 배럴, 그리고 전주에 비해서 요거는 틀린 자료고요. 약 50만 배럴 감소했고 약 1,100만 배럴 생산을 유지하고 있고요. 허리케인 델타로 인해서 92% 멕시코만의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약 170만 배럴이고요. 그리고 정제 부문에서는 가솔린이 감소를 했습니다. 가솔린이 예상치보다 크게 감소를 했고요. 그래도 총 2억 2,200만 배럴 정도 있고요. 가솔린 생산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테일 같은 경우는 100만 배럴 감소했고 전주에보다는 적게 지금 1억 7,180만 배럴, 그리고 생산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5년 재고보다 현재 22%인데 24%에서 22%로 감소를 했긴 했는데 여전히 크게 늘었고요. 정유업 가동률은 1.3%가 증가한 77.1%입니다.
그리고 정유 생산량은 1,390만 배럴, 전주에 비해서 가동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솔린은 생산은 증가했고 재고는 감소했다고. 그리고 디스테일 생산은 약간 증가했지만 재고도 약간 감소했다. 이게 좀 의문시가 되는데 의문되는지 상황인데 우선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리케인 트리피컬 디프레션 25가 허리케인 델타로 바뀌었습니다. 힘이 세졌다는 거죠. 세력, 방해, 바람, 풍향이죠. 풍향, 강수량, 비. 현재 이로 인해서 멕시코만 해상 원유 생산량이 92% 감소됐고, 이는 170만 배럴, 거의 뭐 리비아 수출량이죠. 거의 일시적이긴 하지만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거의 모든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예, 이번에 허리케인 델타를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만 해도 이게 허리케인이 여기서 이제 TD25가 유카탄 반도, 한국 분들이 많이 아시는 캔쿤 이쪽을 통과해가지고 미디어에선 이쪽으로 간다고 말을 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모든 것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잡고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결국은 틀었습니다, 방향을. 그리고 멕시코를 관통하진 않고 루이지애나로 빠지고 있습니다. 세력이 3이고요. 예상치고요. 예, 주요 상품 재고를 보겠습니다. 제 상품명은 원유, 가솔린, 디스텔, 천연가스인데 실제로 원유는 증가를 했고요. 예상치보다는 이제 예상치가 더 크고 실제는 적지만 그래도 4억 9,300만 배럴, 가솔린은 생산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고가 감소를 했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고요. 그래도 2억 2,670만 배럴 많고요. 뭐 디스텔, 디젤, 젯퓨얼 같은 경우는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생산량이 약간 늘었지만 감소를 했죠. 그렇지만 예상보다는 적게. 예상치가 훨씬 더 컸다는 거고, 그리고 재고는 1억 7,200만 배럴 정도 있고요. 이제 천연가스인데 이제 현재 생산량이 전주에 비해서 지난주죠. 근데 이제 전주 이제 그보다 더 늘었지만 지난주에 75억 큐빅피트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고는 3조 8,310억 큐빅피트고요. 그리고 정유 공장 가동률은 1.3%가 늘어난 77.10%입니다. 활동 중인 릭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보면 전주에 비해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2019년에 비해서 크게 감소를 했다. 세계적으로는 한 달이 늦지만 감소를 하고, 그러지만 미국 시장에 비해서 감소폭은 적었다. 적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예, 실업지표입니다. 신규 신청자가 84만 명이고요. 실제치고 예상치보다는 많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 이후 80만 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뭐 좋은 소식은 아니죠. 다 이게 나쁜 소식이죠. X로 합시다. X. 그리고 총 25만 2,550만 명이 실업수당 이외의 명목으로 혜택을 수령 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름만 바꿔서 무늬만 바꿔서 수당을 받는다는 거죠. 소리죠. 그러니까 코비드 이 수치가 코비드 19 이후 절반으로 감소한 수치가 지금 이 수치면 그 5천만 명 정도가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수당 외에. 그리고 2주 연속 받는 수령자는 지금 1,100만 명인데 아직도 높은 숫자죠. 예, 그러면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신청자 수를 보면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감소를 하지만 지금 1,400만 명이 줄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직장을 구한 사람도 있고 다른 쪽으로 이제 뭐 베네핏을 받는 경우가 있겠죠. 이 자료로서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부족하고요. 현재로서는 수치상으로나마 2주 연속 실업자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40만 명이 안 돼요. 40만 명이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로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수준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면 한 2022년이나 23년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준에 맞추려면 이거는 연준이 말하는 파월이 말한 계획안과 비슷합니다. 고용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제로 이자율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예, 오펙 플러스와 미국 기타 산국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 수요 정점은 오지 않았다. 내년 감산량 1월 1일이죠. 이게 이제 770만 배럴 감산을 이제 유지하기로 했는데 요거는 이제 감산량을 유지하든지 감산량을 늘리지 않든지 줄이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고 또 이제 여지를 남겼죠. 그리고 이제 리비아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제일 큰 이슈인데 수출 재개와 빠른 생산량 회복. 생산량이 지금 들쑥날쑥입니다. 30만 배럴, 40만 배럴, 뭐 적게는 26만 배럴. 이거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예측 불가죠, 불가. 그리고 수출량은 적게는 17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 제가 말씀드렸지만 10월 5일 정도에 이제
3일이죠. 3 하여튼 첫 주에 10월 첫 주에 그 유조선의 100만 배럴 최소 선적하고 이제 바이어한테 이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배가 여러 차 왔을 테니까 그동안 수출 못했던 것까지 다 물량을 밀어 넣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지금 200만 배럴이 수출되면은 오펙 플러스가 여태까지 했던 감산량 이 다시 월 초로 연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감산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동업 관계. 이제 여기는 비즈니스 경제 관련 채널, 교육 채널이기 때문에 뭐 동맹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이란의 도움으로 베네수엘라는 가솔린과 디젤, 기타 연료, 정유 제품을 생산을 하고 또한 원유 생산을 유지하고 늘리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페르미움 분지의 생산량을 증가할 거다, 감소할 거다. 이게 지금 리그 숫자를 보고 이제 다시 생산이 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될 상황을 고려해서 일부 업체들이 앞당겨서 시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추를 하지 않으면, 지금 허가증을 받지 않으면, 지금 토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제 바이든이 이제 당선되고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제약이 오면 타격이 심하겠죠. 연방 정부 땅을 쓰는 사람도 있고 또 개인의 땅을 쓰는 사람도 있고 주정부의 땅을 쓰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릭 숫자가 한 몇 주 동안 계속 상승한 걸로 봅니다. 대통령 선거의 영향이 크고요. 이제 바이든이 우세하다. 현재 그 여론조사입니다.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으로 뭐 미리 해 두어서 나쁠 건 없죠. 대선 이전에 토지 경매와 시추 증가. 예, 베네수엘라 현재 지금 모로사이클 지금 가솔린 지금 기다리고 있죠. 지금도 배급을 받습니다. 지금도 배급 중. 우선 원유, 정유 제품 생산량 회복 중입니다. 예, 메이저 뉴스입니다. 이제 엑산모빌 같은 경우는 처치 오브 잉글랜드가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당금 지급의 회의적. 그렇기 때문에 전량을 매도를 했고요. 워렌 버핏처럼 손절했습니다. 지금 3분기, 4분기 예상 연속 적자.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했고요. 그리고 멕시코 국영 회사인 페맥스는 채권을 15억 불 발행을 했습니다. 채권을 강등을 받고 바로 이제 15억 불을 발행을 했는데요. 이자는 6.78% 됩니다. 그리고 총 부채는 현재 갖고 있는 총 부채는 1천억 원. 굉장히
재정 건전성이 부실하죠. 그리고 쉐브란, 휴스턴에 있는 오피스 15% 인력 감축, 약 규모는 700명. 그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감축은 다른 회사들과 다른 이유는 합병, 그러니까 노블 에너지 인수 후에 중복 인력 감원을 실시한 거죠. 그래서 700명이 감원 발표가 올라왔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다시 포지션에 어플라이 해라, 리어플라이 해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경쟁력 있는 사람은 다시 재고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노블도 휴스턴에 오피스가 있고 쉐브란도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약 7,000명을 감원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BP 2021년 말까지 10,000명 감원, Shell 2020년, 2022년 사이에 9,000명 감원. 그리고 BP 소식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제르바이잔 유전과 가스 시설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스퀘어리 보안 인력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아르제르바이잔 정부를 통해서 아르메니아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키노르 노르웨이 회사죠. 요한 스와드럽 광고의 5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광고는 지금 파업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파업을 내내 했는데 이번 주 이제 금요일 저녁에 타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파업이 중단됐습니다. 다시 생산량이 회복이 되죠. 적은 생산량이지만 약 16만 배럴에서 30만 배럴 정도. 그리고 아람코는 제가 메이저에다 넣은 건 이유는 아람코가 이제 IPO도 했고 또 세계적인 엑산 모빌이나 셰브론처럼 메이저로 발돋움했기 때문에 아람코가 이제 뭐 사우디 정부 왕가 소유가 90%가 넘긴 하지만 그래도 회사로서 한번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11월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를 아시아 시장에서는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유지했고요. 유럽은 인하를 했습니다. 요한 시드럽 과연 파업이 있었던 노르웨이 북해 유저는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노르웨이 임금 협상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격이 44불, 45불까지 이렇게 치고 들어갔는데 저항선이죠. 결국은 이 짧은 시간 만에 타결되자마자 43.5점도 되긴 하는데 거의 1불 50 정도 가격이 폭락합니다. 이 짧은 시간, 이 그래프는 선물하시는 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익숙하시죠? 이제 폭락을 하죠. 그만큼 심리적인 요소가 강하다. 배럴도 얼마 안 돼요. 생산량도 적은데 거의 1불 정도에서 1불 50 정도의 파급 효과. 거의 뭐 트럼프 코비드 이번 퇴원 소식과 맞먹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효과보다는 노르웨이나 리비아 효과가 트럼프 효과를 약간 조금 도와준 그런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노르웨이 파워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9월 31일 날 처음 6개 1차로 6개 광구에 파악을 합니다. 이 6개 광구에서는 13만 배럴 그리고 4,300 큐빅피트의 천연가스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스와드롭 오일펠드는 노르웨이의 25% 노르웨이 25% 생산량을 차지합니다. 평상시에는 47만 배럴 그리고 최고점에 있을 땐 69만 배럴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협상 결렬 시에는 이제 10월 14일까지 추가 파업 그리고 파업 규모 확대. 그다음에 결렬이 됐다면 다음 주에 유가가 더 올랐겠죠. 6개 강구 추가 파업 그리고 13만 배럴에서 46만 배럴에서 거의 100만 배럴까지 차질이 될 예상이었습니다. 이제 요거는 가스 송유관 파업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노르웨이 시장에서 북해라고 하면 여기서 뽑아가지고 송유관으로 전 유럽으로 이제 보내는데 가스 송유관까지 파업을 하면 겨울 시즌이죠. 지금 10월인데 유럽은 이제 겨울이 이제 중앙 유럽, 동부 유럽 빨리 오니까 이제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파업이 타결이 된 이유는 어느 정도 주고 가장 지금 픽한 시즌에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타결이 되었고요. 타결안은 협상안의 효력은 내년 죄송합니다. 2021년 4월에 효과를 발생합니다. 협상 타결 후 파업은 즉시 중단됐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부터 중단. 그러면 주말에도 주업을 한다는 거죠. 소식. 예, 에너지 뉴스입니다. WTI는 역시 40불 선에서 횡보를 했고요. EI에서는 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고가 많고 수요는 부진합니다. 해외 여행이라든지 항공 여행이 감소되었고, 그리고 여름 운전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특별하게 평소에 비해서 수요가 많지 않고요. 현재 리비아 200만 배럴,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란, 기타 이라크, 앙골라, 나이지리아,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UAE도 있죠. 공급을 과잉을 악화시킬 것 같고요. 미국의 시추 상황은 6개가 증가했고 7개가 증가했고 세계 시장은 45개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는 미리 미래의 시추 사업 계획을 앞당겨서 진행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때 그 상황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원유 생산국은 예전과 같이 늘 시장 점유율 보유를 위해서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고, 리비아 그리고 멕시코만의 조업 허리케인, 이것도 허리케인이 이번 주 끝나니까 170만 배럴 다시
다음 주에 생산이 재개될 거고, 리비아 같은 경우 생산량도 수출량도 지금 통계가 잡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 원유, 선물 시장 그리고 에너지 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리비아 다른 오펙 국가들을 보더라도 감산 유지와 확대에 미온적이죠. 그리고 주요 메이저의 동향은 엑산모빌이 북해 광구를 매각하는 상황에서 노르웨이의 광구에서 파업을 했고, 그리고 파업이 이제 중단이 되었지만 이제 실적 악화가 3, 4분기 연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전량을 매각했습니다. 영국 교회죠. 처치 오브 잉글랜드. 그리고 BP는 분쟁 지역에서 보안을 강화했고요. 파이프 라인 때문에 유럽 시장으로 가는 파이프 라인이 공격을 받으면 BP도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죠. 지금 굉장히 겨울 시즌이 오고 있는데,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의 자산의 매각에 진통했습니다. 현재 일부 회사들이 소규모 합병과 소규모 인수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남아도는 거는 석유고 원유고, 그리고 남아도는 거는 쉐일 오일 웰 유정이 남아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도 문제고, 또 제대로 평가를 해드려 자산을 평가가 힘듭니다. 어려움. 왜냐면 원유 가격이 40불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그리고 현금 확보에 어려움. 보통 쉐브론과 노블만 봐도 다 주식으로 합병과 인수를 합니다. 이는 2019년과 2018년을 봤을 때 달라진 상황이고요. 이때는 현금 대다수, 그 다음에 주식으로 교환을 했는데, 현재는 주식으로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에너지 생산량과 원유 재고 동향 5년치 평균에 비해서 20% 초반에서 20% 중반. 유지고요. 그리고 제트유 및 가솔린 수요 감소,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제트유도 지금 더 이상은 하락은 하지 않고 있지만 저조하고, 가솔린 수요는 이제 예년으로 돌아갔고요. 하지만 2019년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디젤 소비도 불투명하고, 공급량이 지금 계속 늘어난 상태인데, 임의적으로 공급량을 줄여서 만든 40불에서 45불, WTI 40불, 브렌트 45불. 이게 지금 심리적으로 저번 주에 하락을 했다 이번엔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10월 셋째 주에는 가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구조적인 공급 과잉 상태는 여전하고, 심리적인 뉴스에 가격이 변동됐습니다. 트럼프가 미디어에서는 트럼프 때문이라고 지금 밀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리비아와 노르웨이, 근데 리비아는 다루질 않았어요. 미디어에서 노르웨이만 좀 다뤘는데 조금 다룸. 결국은 이 수급적인 요소가 멕시코만 조합되어 있고요. 중단.
이 노르웨이를 좀 다루고 결국은 트럼프 선거에 한 것 때문에 요게 묻힙니다. 그리고 요게 올라가고, 그리고 WTI는 40불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이제 하락하는 분위기, 그리고 보합세, 그리고 반짝 상승, 그리고 심리적인 저항선이 40불이 유지가 되느냐. 리비아 산유국 증산이 지금 엄청 많고, 멕시코만에서도 재개를 할 거고, 생산 재개 지금 200만 배럴, 그리고 생산 재개하면 170만 배럴, 그리고 노르웨이 임금 타결으로 생산량 회복. 다음 주가 아닌 이번 주 주말이죠. 그리고 허리케인으로 인한 유가 단기 상승 92%가 샷다운을 했고요. 그리고 시출 시설 같은 경우는 미래 공급 확대 가능성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내년에 할 걸 올해 앞당겨서 했다. 아니면 싸게 할 수도 있고, 워낙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여러 가지로 껄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미리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생산량이 증가세가 유지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부분이죠. 이게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미래에 있는 걸 앞당겨서 썼으니까. 그리고 원유 공급 과잉과 원유 수요 감소. 현재 지난주와 지난달과 지난 분기랑 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은 사라지고 나쁜 직장은 늘어나고, 그리고 오펙도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빚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량을 더 늘릴 수밖에 없고, 수출할 수 있는 게 원유, 천연가스 외에는 그다지 없으니까 한 나라의 경제가 한 종목에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산에 굉장히 회의적이고, 생산을 늘려서 어떻게든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원유를 많이 팔아도 받는 돈이 예전과 똑같다면 통계로, 그러니까 많이 팔아서 10배럴을 팔아가지고 100불 넣었든 5배럴을 팔아서 100불을 넣었든 시장 점유율만 유지하고 재정 적자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수출을 할 수 있다면 오펙 국가들은 계속 증산을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컴퓨터가 말썽이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 때까지 두세 번을 더 했습니다. 음향이 안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편안하게 영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늘 쫓기는 그런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매끄럽지 못했고요. 앞으로는 에너지 시장 외에도 에너지 컴퍼니에 대해서도 회사에 대해서도 다루겠습니다. 제가 몇몇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시기가 적절할 때가 오면 제가 그거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주말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건강 지키시고, 그리고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